안녕하세요, 비드컬러 케렌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어도비 RGB 혹은 DCI P3와 같은 광색형 모니터들은 모든 컬러가 너무 진해서 채도가 너무 과해 보인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플 비롯한 국제 컬러 협회에서는 RCC 프로파일을 정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RCC 프로파일을 이용한다면 모니터, 프린터, 인쇄기를 막론하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프로파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뱅크 SW240은 팔레트 마스터라고 하는 고품질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뱅크의 팔레트 마스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요. 먼저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모니터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저는 SW240을 선택을 하고 그 밑에는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계측 장비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계측 장비는 웬만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용 장비는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디스플레이 프로 혹은 스파이더 혹은 아이온 프로 2와 같은 다양한 계측 장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1 디스플레이 프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측 장비를 선택한 다음에 체크 센서를 누르게 되면 장치가 인식이 되면 V 표시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초보자용 베이직 모드와 고급 사용자용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는데 저와 함께 어드밴스드 모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모드에 들어가면 워크플로우에서 프로파일링과 밸리데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밸리데이션은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후에 교정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이고 처음에는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겠죠. 그럴 때는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세팅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 값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 값들이 별로 권장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수동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포인트, 모니터 흰색의 색온도를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sRGB, 어도비 RGB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색온도는 D65 6500켈빈도를 표준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인쇄를 기준으로 하는 디자이너라면 D50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출력하더라도 사진의 미색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동으로 켈빈 값을 이용한다거나 XY 값을 이용해서 미세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지에 맞춰서 미색에 맞춰서 조정하는 부분은 차후에 별도의 캘리브레이션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표준 세팅인 D65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sRGB, 어도비 RGB, DCI P3 혹은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컬러를 볼 수 있는 패널 네이티브와 같은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색역을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프로파일링 단계에서 sRGB나 어도비 RGB와 같이 색역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팔레트 마스터만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패널 네이티브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sRGB나 어도비 RGB 혹은 P3와 같은 색공간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틀어진 색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팔레트 마스터에 버그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패널 네이티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니터의 밝기를 선택할 수 있는 루미넌스 값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모니터의 밝기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의 작업 환경의 실내 조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내 조도를 측정해서 그에 맞춰서 모니터의 밝기를 권장해주는 추천 값들을 보여주고 하는데 팔레트 마스터는 그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조정해가면서 맞춰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 조도를 백럭스로 고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의
밝기는 120 칸델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감마 값인데요. 여러분들이 인쇄, 출력, 사진, 웹 작업을 하신다면 2.1을 쓰시면 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2.1을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방송 납품용, TV 방송으로 납품하실 경우에는 2.4 감마를 써주셔야 하고, 영화 제작용 납품이라면 2.6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2.4, 2.6과 같은 경우에는 암실과 같이 굉장히 실내 조도를 어둡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내 조도를 어둡게 하실 수 없는 환경이라면 2.2로 써주시는 게 영상 제작에서도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랙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능은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에서는 없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에서만 가능한 메뉴인데, 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 릴레이티브를 추천드립니다. 앱솔루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의 블랙을 가장 어둡게 가져가서 가장 진한 명암비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레이스케일의 톤 제한에서 잡색이 있기에는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인 정확한 톤 제한을 위해서는 릴레이티브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세팅의 옵션은 다 끝났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측정 단계가 있는데요. 벤큐 SW 모니터들은 캘리브레이션 보정값들을 1번, 2번, 3번 3개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 캘리브레이션 프리셋에서는 그 보정값을 어디에 저장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3번에 저장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ICC 프로파일 네임에서 저장될 프로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옵션 값들을 반영을 해서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프로파일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이름, 그리고 교정한 날짜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모니터의 밝기, 감마값 혹은 색온도 3개 값을 함께 넣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프로파일 버전이 있는데,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V4가 조금이나마 더 고품질의 프로파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V4로 선택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구형 OS 혹은 구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V4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V2를 선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 타입은 매트릭스와 러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정확한 색 제한을 위해서는 러트를 추천드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중요한 흑백 작업을 하신다면 매트릭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러트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패치 사이즈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교정이 되겠죠. 그래서 라지로 하고 이제 교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모드로 바꿔주시고, 이 화면 가운데에 장비를 위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장비가 모니터에 정확히 부착이 되고 각도를 정확히 높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원래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켜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0분 이상은 예열을 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2시간 이상 켜서 충분히 예열을 한 이후에 교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예열을 하는 과정에서 백라이트, LED의 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켜두셔야지 모니터의 컬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과정에서 모니터 색이 계속 틀어진다면 교정에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하실 때는 반드시 모니터를 2시간 이상 켜두시고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컨티뉴를 누르고 측정을 하죠. 네,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교정이 끝났으니 sRGB와 어도비 RGB의 사진을 보면서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포토샵에서 sRGB 사진을 보든 어도비 RGB 사진을 보든 둘 다 동일한 컬러로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어도비 RGB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이제 이 이미지를 sRGB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Convert to Profile을 이용하게 되면 어도비 RGB 사진을 sRGB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프리뷰를 눌러보면은 색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 원색, 무지개색이나 이쪽 밑에 컬러바의 원색을 보면은 프리뷰를 끄고 켜고 했을 때 채도가 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sRGB와 비교하여 어도비 RGB는 훨씬 더 진한 원색의 채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어도비 RGB는 sRGB에서 표현할 수 없는 CMYK의 컬러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컬러들이 다 진하게 표현이 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처럼 원색, sRGB에서 표현할 수 없는 원색의 경우에는 색이 다르게 보이게 되겠지만 피부톤과 같이 채도가 낮은 일반적인 컬러들은 sRGB나 어도비 RGB나 동일한 컬러로 보이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광색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더라도 정확히 캘리브레이션을 하셨다면 피부톤과 같은 일반적인 컬러들은 동일한 컬러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sRGB에서 표현할 수 없는 훨씬 더 진한 원색의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어도비 RGB와 같은 광색의 모니터에서 모든 컬러가 진하게 보여졌던 문제는 이렇게 RCC 프로파일을 만들게 된다면 정확한 색으로 보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광색의 모니터라고 하더라도 프로파일링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sRGB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sRGB에서 표현할 수 없는 컬러는 보다 더 진한 색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다만 뱅큐 SW 브랜드들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패널 네이티브에서는 정확한 프로파일링을 만들 수가 있지만 sRGB나 어도비 RGB와 같은 특정 축소된 게멋을 만들 때는 프로파일링이 잘못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